자, 이제 셋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책을 150페이지를 피시면 되고요. 150페이지. 자, 150페이지 20번부터 나오고 있는 게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 잘 아시죠? 중간을 생략해서 바로 이제 등기 넘기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을을 거치지 않고 갑으로부터 곧바로 병에게 이전 등기 넘기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계 당사자, 이 3자 간의 합의, 합의가 있다면은 그러면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는 것은 합의를 몇 번 해야 된다? 합의 몇 번? 3번이죠. 그죠? 1번, 2번, 3번이죠, 3번. 그죠? 합의 3번 하셔야 돼요, 3번. 네. 자, 3자 간의 합의를 따라서 이렇게 3번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 갑과 을 사이에서 뭔가 계약이 깨졌다. 합의가 깨져버렸다. 이러면은 3자 간 합의가 다 깨진 거죠. 그죠? 3번의 합의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라고 해도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등기 청구권.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소멸 안 하죠. 자, 그리고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대금 청구권. 소멸한다,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금 청구권과 등기 청구권은 갑과 을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문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부터 풀어보자. 중간 생략 등기 판례 입장과 다른 겁니다. 자,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맞습니다.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이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의 효력은 있는 거죠. 유효다, 유효. 무효는 아니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당사자 사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갑하고 병하고 매매했다는 뜻은 아니죠. 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등기를 넘기겠다. 이 합의입니다. 자, 4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입니까? 아니요. 무효 아니에요. 무효도 아니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아닙니다. 3번 정답. 자, 4번에 당사자 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해서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게 된 이 등기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안 없어진다고? 안 없어진다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해도 안 없어집니다.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없이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합의 안 했는데 등기가 된 거죠. 그럼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죠. 이거 왜 유효해요?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니까. 맞아요. 정답 3번이죠. 21번. 허가구역 밖에서 갑 소유 건물을 을이 매수했고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 갑을 병은 갑에서 직접 병으로 이전 등기 해주기로 합의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다면 무효겠지만 지금 허가구역 밖이죠. 예. 그러니까 유효입니다. 유효. 자,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합의했기 때문에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반복되고 있죠. 자, 3번 만약 합의 없이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죠. 실체 부합 유효다. 자, 4번에 만약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가 됐다면은
그 인상분을 갑이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아직 그 인상분의 대금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병이 갑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때 갑은 이전 등기 해준다, 이전 등기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죠.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물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뭐 행사하는 거죠? 그 유명한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그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아직 돈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가능합니다. 5번. 만약 을이 병에게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어요. 일단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라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고, 그리고 을과 병 사이에서 매매 계약 있었지만 을을 거치지 않고 갑에서 곧바로 병에게 이전 등기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을은 갑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가지겠죠. 누구 상대로 가지는 거죠? 당연히 갑 상대로 가지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자, 그러면 병은 등기 청구권 가져요, 못 가져요? 병은 가지겠죠. 병은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을도 등기 청구권 가지고 병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이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병이 행사하려면 어떻게 행사하셔야 되죠? 그렇죠. 대위에서. 이 을이 가지고 있는 갑 상대로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을 대위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지금 뭐 했다 그래요? 양도했다 그러죠. 아니,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양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가능합니다. 넘긴다는 거죠. 야, 너 가져가라. 너 가져가. 그럼 병이 을로부터 등기 청구권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걸? 갑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 등기 청구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병은 등기 청구권 2개 가지고 있는 거죠. 배부르시겠네요. 2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2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병이 을로부터 등기 청구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받으신 거를 그대로 갑한테 행사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채권 양도에 대해서 갑이 뭐를 안 하고 있다고? 동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이를 갑에게 통지만 했을 뿐 갑이 아직 동의는 안 했죠. 그러면 직접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갑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지금 5번 지문에서 갑의 승낙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실 수는 없는 거죠. 5번 정답. 자, 넘기세요. 자, 24번 갑니다. 이제 152페이지에 24번 가등기 문제로 가보죠. 가등기.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게 가등기입니다. 을의 명의로 가등기를 해놓았다는 것은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가등기는 그저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일 뿐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다고 해서 어떠한 갑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돼야 안 돼요? 추정 안 됩니다. 추정력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떤 실체법상의 효력, 실체법상 효력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법상 효력이 없으니까 갑은 얼마든지 딴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병하고 매매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문제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을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뭐 할 수 있죠? 본등기 하면 되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한 때로부터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을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물권 변동은 가등기 한 당시로 소급해서 물권 변동입니까? 본등기 한 때부터 물권 변동이에요. 소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소급 안 해요. 방금 어떤 소급이라 그래서 다 들었어요. 소급 안 합니다.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 때부터죠, 때부터.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소급하는 건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따르는 거죠. 순위는 소급한다. 순위는 소급하되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 본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갑한테 청구, 병한테 청구? 갑한테 청구하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 자, 그리고 을이 결국 본등기를 경유하게 되면 이런 중간 취득 등기는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말소. 병은 소유권 상실하게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명의로 가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토지를 병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법률 관계 존재가 추정됩니까? 그거 안 된다고요. 틀렸고 2번. 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 본등기 의무자는 병이다. 병 맞습니까? 갑이죠. 그러니까 본등기 청구는 병한테 청구요? 갑한테 청구요? 갑한테 청구죠. 3번.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경유하면 물권 변동의 시기는 가등기 경유한 때부터입니까?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다? 본등기 한 때부터다. 가등기 한 때 아닙니다. 소급하지 않거든요. 3번 틀렸죠. 4번. 을이 가등기 했고 그 토지에 가압류가 됐어요. 근데 이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역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었던 이 등기들은 다 뭐가 돼버린다? 직권으로 말소 처리가 되겠습니다. 4번 정답. 5번.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 가능하죠. 주등기 안 되고 부기등기로요.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25번 가죠. X 토지에 관해서 2004년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2010년 6월 매매기에서 을 명의로 가등기, 2010년 9월 매매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최초 소유자는 현재 갑이죠. 이 상태에서 을이 가등기 했고 그리고 나서 갑이 소유권을 병한테 넘긴 상황이에요.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 병이죠. 근데 을이 본등기 하겠죠? 그럼 병은 끝나겠죠. 좀 있으면. 그죠? 병 바보죠, 바보. 자, 1번.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법률 관계 있다고 추정? 그거 안 된다고요. 틀렸고. 자, 2번. 을이 본등기 청구할 때 병한테 합니까? 갑한테. 3번. 을의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서도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등기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지문에서처럼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 틀린 말. 을이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가등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본등기 하시면 되죠. 왜 가등기 하겠습니까? 아니, 가등기를 하는 그 근본적 이유 자체가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을은 매수인으로서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돈 다 갖다 줬어요. 그럼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갑이 아직 이전 등기를 못 해주는 상황이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등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을은 매수인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죠?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 보전, 물권적 청구권 보전.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을의 가등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소멸시효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가등기는 결국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니까 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소멸시효 걸린다.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 10년, 10년. 그러니까 을이 가등기를 경고해 놨는데 을의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걸리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해 버렸다면은 가등기에 대해서 뭐 말소 청구한다거나 그런 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소멸시효에. 4번 정답. 5번, 본등기 하지 않은 상태의 가등기 권리자 을은 제3자 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병 상대로 말소 청구하려면 본등기를 통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등기만 경료해 놓은 상태라면은 이거는 실체법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따라서 타인 명의의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야, 이거 말소해라. 말소하거라. 말소 청구. 할 수 있다, 못한다. 못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한다. 이런 거 하고 싶으시면은 선생님 뭐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본등기 하고 하셔야죠. 본등기를 하고 나서 저런 거 하시는 거지 가등기만 돼 있을 때는 못해요. 못해. 4번 정답이요. 뒤로. 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또 물권 변동과 관련된 문제가 또 두 문제가 보이죠. 자, 과거 30회 기출됐던 거 잠깐 보죠. 27번 문제. 부동산 물권 변동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1번에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에 영향이 없다. 지금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건 위조해서 말소됐다는 거예요. 그럼 적법 말소다, 불법 말소다? 불법 말소라는 거죠. 그럼 물권이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왜냐하면 등기는 효력의 무슨 요건이 아니어서. 맞아요. 존속 요건이 아니어서. 자, 다시 한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원인 없이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도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눈빛을 보내셨어요, 두 분이. 써라 좀. 쓰라고 눈빛을 보내셨어요. 나 잘 모르겠으면 좀 써라. 등기는 자, 등기 아까 썼잖아. 아까 등기는 효력의 발생 요건은 맞아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186조 말하는 거죠.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된다. 물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등기는 효력의 발생 요건은 맞지만 효력의 무슨 요건은 아니라고요?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요. 즉 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형식적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없이 부적법,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도 물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존속 요건이 아니어서. 맞는 말이고요.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된 판결이란 이행 판결 의미한다. 아니죠.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완전 학급 문제죠. 학급.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절대적으로. 그리고 2번 찍고 밑에 거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밑에 거 읽으면 안 되죠. 명확하게 2번이 정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계속 그러다 또 틀릴 때가 있죠. 또 그죠? 예. 아무튼 연습하셔야 돼요. 자, 3번.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행해진 때 발생한다. 맞나요? 물권 변동을 소급 안 한다 그랬어요. 본등기한 때부터.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로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직접 최초 매도인에게 청구하려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직접 청구를 못 하시는 거죠. 5번은 강제 경매죠. 경매로 인해 성립하게 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 법률 규정입니다. 등기해야 성립해요? 등기 안 해도 성립해요? 등기 안 해도요. 근데 취득한 그 법정지상권을 딴 사람한테 넘기고 싶으면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죠. 여기서 경매로 인한 성립,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거는. 따라서 등기 안 해도 성립하는데 성립됐고 취득한 그 법정지상권을 현재 양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양도하는 건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다음 28번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는요. 등기 청구권입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면 이거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 상대로 행사하는 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권리자가 의무자 상대로 행사한다. 자, 이 등기 청구권에는 뭐 이전 등기 청구도 있겠고,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이게 대표적이겠죠. 아니면은 야, 말소해라.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 이것도 등기 청구권이죠.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의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여기에는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 그리고 무슨 청구권도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도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면 누가 행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자. 채권자가 행사하면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시는 거죠? 물권자죠, 물권자. 그죠?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채권적일 수 있고 물권적일 수 있습니다. 자, 채권적 청구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등기 매수인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하면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은 체결하셨죠. 근데 아직 등기는 못 받으신 거죠. 그럼 이자가 가지는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또 누구 있어요? 예. 시효 완성자. 시효를 완성하신 분. 네. 아직 20년만 채웠을 뿐 등기 안에서 소유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채권자 지위에 서 있어요. 해서 이 시효 완성자가 행사하는 것도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그래, 물권적 청구권은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실체와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게 자동복귀 말하는 거예요. 자동복귀. 자,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를 하였다. 자, 그리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전 등기 격려됐으니까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근데 갑과 을 사이에서 체결됐었던 매매가 취소나 해제 등으로 인해서 소급 무효가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자동 복귀. 말소 등기 해야 돌아간다. 말소 등기 안 해도 돌아간다. 안 해도 돌아가자. 그럼 갑이 소유자잖아요. 갑이 소유자 된 거잖아요.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거죠. 이 상태가 바로 실체와 명의가 불일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제 소유자는 누구죠? 실제 소유자. 근데 명의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실제와 명의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잖아요. 그죠? 누가 일치라고 그랬어요? 다 들었어요. 자, 실체와 명의가 불일치하고 있다고 써놨잖아요.
얘가 실제 소유자고 명의자는 을 이 상태죠. 그럼 이게 불일치하고 있으니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말소하라고 청구하면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이라는 거죠. 갑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말소 청구한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뭐 다 알고 계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루한 표정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소멸시효 걸린다. 혹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표현하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 이래야죠. 진행 안 한다. 이때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 걸리죠. 근데 걸리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 안 걸리죠? 점유할 때.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또 뭐 하면 안 걸려요? 점유를 승계시켰을 때 맞아요. 예를 들어 매매를 했고 매수인 측에서 해당 부동산 인도받아서 직접 점유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하고 제3자한테 점유를 승계시켰을 때 그 두 가지 경우는 적극적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인정해서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는 거죠. 진행하지 않아요, 이 경우는.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자, 등기 청구권 28번서부터 보겠습니다. 28번. 등기 청구권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맞나요? 당연한 말이죠. 2번. 매수인이 매매로 토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원칙은 진행하겠지만 지금 현재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매수인이 목적물을 뭐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3번. 갑의 토지를 매매로 등기 없이 점유하던 매수인 을이 병에게 등기 없이 점유를 승계시켜줬다. 을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병하고 매매했고 제3자 병에게 점유를 승계시킨 거죠. 이것도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진행한다. 틀렸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쵸?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진행해야 되지만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 5번.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된 후 매매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매수인한테 있었던 소유권이 매도인한테로 뭐가 된다? 자동 복귀가 됩니다. 이때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 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소멸시효 진행 안 하죠. 정답 3번이고요. 뒤로 가세요. 자, 29번 보죠. 29번.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채권적, 물권적? 당연히 채권적이죠. 니은도 채권적이죠? 시효 완성자. 자, 디귿.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채권적이죠. 가등기 권리자는 아직 물권자가 되지 못한 자죠. 그러니까 채권적이고요. 자, 리을의 중간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 측에서 최초 양도인 상대로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 결국 이것도 근본을 따지면 매매를 원인으로 갖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 양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죠. 미음. 실제와 명의가 불일치하고 있다.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요거죠? 자동복귀 말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비읍,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매매계약이 취소가 됐으니까 매수인에게 있었던 소유권이 매도인한테로 자동복귀가 됐겠죠. 그러니까 물권적. 자, 그리고 시읍도 매매가 합의 해제가 됐습니다. 아니, 취소가 됐든 해제가 됐든 합의 해제가 됐든 소급해서 무효되는 건 똑같죠. 그러면 결국 매수인한테 있었던 소유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자동복귀죠. 결국 미음, 비읍, 시읒에서 물어보는 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논리 똑같습니다. 자동적으로 복귀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음, 비읍, 시읒이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겠죠. 31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 을에게 매도인도 을이 다시 병에게 전매 인도했어요. 옳은 것은. 현재 그럼 소유자 누구죠? 네? 갑이죠, 그죠? 자, 매도 인도했으니까 지금 현재 등기는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팔겠다고 이렇게 약정한 거죠? 아직 등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을은 미등기 매수인, 병도 미등기 매수인,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자, 1번부터 을이 병에게 점유 인도에서 점유 상실한 때부터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립니까?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네? 채권적입니까? 네? 쉬는 시간 가야 되나요? 예. 자, 지금 문제가.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만 한 겁니다. 아직 등기는 을에게 격려되지 않았음. 자, 그리고 을도 병한테 판다고 하셨죠. 하지만 등기는 격려되지 않았음. 을도 미등기 매수인, 병도 미등기 매수인. 따라서 소유자 여전히 갑이에요. 을은 미등기 매수인이니까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이죠.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인데 얘가 점유하고 있든가 제3자한테 승계시켰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하는 거죠. 자, 근데 현재 지문에서 병에게 점유 인도시켰습니다. 점유 승계한 거죠. 그럼 소멸시효 진행한다, 진행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야죠. 아니, 선생님 여기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잖아요. 예, 상실했습니다. 왜 상실했어요? 점유를 뭐 했으니까? 승계시켰으니까요. 그것도 적극적 권리 행사 한 거죠. 진행 안 하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이 갑에서 직접 병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합의 안 했는데 등기했죠? 그래도 효력이 있습니다. 실체 부합이죠. 틀렸고. 자, 3번에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했다. 통지까지만 하셨다는 것은 갑의 동의는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4번 현재 토지 소유자인 갑은 을로부터 미등기로 매수해서 점유 중인 토지를 병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현재 소유자가 갑인 건 맞습니다. 근데 갑은 을 상대로도 그리고 병 상대로도 물권적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왜 못하죠? 예. 왜 못하는 거죠? 예, 정당한 점유니까요. 그죠? 정당한 점유잖아요. 미등기 매수인이 하고 있는 점유는 정당한 점유죠. 그리고 갑은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자죠? 이거는 병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점유. 그러니까 갑은 을 상대로 물권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병 상대로도 물권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이거 미등기 매수인이네. 미등기 매수인.
그러니까 이 문제가 등기 청구권 문제구나. 등기 청구권 문제. 그래서 등기 청구권 모드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모드로. 근데 갑자기 이제 선달을 지나가니까 또 중간 생략 등기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당황하는 거죠. 그죠? 등기 청구권 묻다가 또 이거 물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또 물권적 청구권 물어보니까 이거를 다 각각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이거 막 넘나들면서 물어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이런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탓하지 마세요. 예? 4번 맞는 거죠, 그죠? 4번 정답. 0번이요. 허가구역 내 토지일 때 갑에서 병 앞으로 된 이전 등기는 갑과 병을 당사자로 하는 허가 받았으면 유효다. 맞나요?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거 왜 무효예요? 그죠? 허가구역 중간생략 등기 무효죠. 허중무. 그죠? 네. 자,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기 때문이죠. 내용 자체는 다 아시던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뒤로 가세요. 자, 넘기시고요. 32번 문제도 이어서 풀어보죠. 32번.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의 X 건물을 을이 매수, 대금 완납 후 건물 인도받고 등기 서류 교부받았다. 아직 이전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현재 일단 토지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죠? 병이라는 거죠. 차근차근 그려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네. 뭔가 불안해요. 여기에 이 침 튀는 게 보일까봐 불안해요. 너무 들어 보이니까.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이? 안 보여요? 네, 보여도 안 보인다고 해주세요. 자, 병이 토지 소유자. 자, 병이 토지 소유자고, 자,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의 건물이죠. 자, 일단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갑 거. 이 건물을 을이 매수한 거죠. 자, 근데 을이 건물을 매수했고 대금까지 완납했고 등기 서류까지 받았지만 등기는 아직 안 했죠. 그럼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 이 상태예요. 미등기 매수인. 자, 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틀린 거 1번. 건물의 매수인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한 상태다. 그럼요. 등기 안 하셨으니까요. 자, 2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나요? 왜 행사 못하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갑이 하셔야죠. 갑이. 자, 3번. 대금 완납한 을은 과실수취권 가진다. 목적물 인도받으셨고 대금까지 완납했다면은 을이 아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맞는 말이죠. 4번. 병 소유 토지를 X 건물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 병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이 건물이 불법 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것이라면 건물주 갑 상대로 해서 토지 소유자 병은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철거 청구는 이 건물의 임차인 상대로는 할 수 없었죠. 근데 미등기 매수인한테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4번도 맞는 말이고요. 5번. 을로부터 X 건물 매수 정이 점유 사용하고 있을 때 갑은 정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을로부터 다시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등기 못 받았으니까 정도 역시 뭐가 되는 거죠? 미등기 매수인이죠. 자, 그러면 을도 미등기 매수인, 정도 미등기 매수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건물주가 갑, 소유자 갑인 거죠. 하지만 소유자 갑은 을한테든 정한테든 반환 청구권 행사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미등기 매수인들이 하고 있는 점유가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요, 못합니다. 5번 정답이죠. 자, 문제 조금만 더 풀고 쉴게요. 힘내세요. 자, 뒤로 가세요. 자, 물권 소멸 몇 문제 풀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60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36번 문제 보죠. 36번. 160페이지 36번이요.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소유권, 저당권,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나요? 안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건은 뭐가 있죠?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건이요? 예.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기억나세요? 몇 년 걸리죠? 몇 년? 20년, 20년. 맞잖아요. 그죠? 제가 틀린 것 같죠, 느낌이? 맞잖아요. 20년 소멸시효 걸린다.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용익물권 소멸시효 20년이죠. 원칙적으로는 물권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지만 용익물권들은 소멸시효 걸립니다. 20년. 자, 1번은 맞는 말이고요. 1번 틀렸죠, 그죠? 저도 정상이 아니네요. 1번 틀렸죠. 자, 2번이요. 합유 지분 포기는 단독행위로서 등기 없이 효력 생긴다. 맞나요? 지금 합유 지분을 뭐 하는 거죠? 포기. 포기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포기. 행위예요,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입니다. 포기는 법률 행위예요, 행위. 소유권을 포기한다, 제한물권 포기한다, 채권을 포기한다, 기타 등등. 어쨌든 포기가 나오면은 이건 다 법률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포기에 의해서 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 해야 된다. 포기는 결국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를. 그죠?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지금 현재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담보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해버리면 저당권도 덩달아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제멋대로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전세권 없어지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시면은 저당권자의 뭐를 받아라? 동의받고. 3번 틀렸죠. 자,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쵸? 기간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용익물권들 다 없어집니다. 4번 정답. 5번이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취득했고요. 그 토지에 저당권 취득한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1순위에 일단 지금 누가 있죠? 지상권자 있잖아요. 1순위에 지상권자가 있고 그 이후에 저당권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1순위에 지상권자. 그리고 그 해당 그 목적물에 2순위 지금 저당권자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저당권자가 뭐를 취득했다 그래요,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거 무엇을 묻는 문제죠, 지금? 혼동입니다. 혼동입니다. 만약에 1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지상권이 없어져 버리면은 얘가 순위가 올라와가지고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소멸 안 하겠지만 지금 2순위 저당권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올라올 애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밑에 올라올 애가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혼동의 원칙에 따라서 없어지죠.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요, 소멸합니다. 정답 4번이죠. 37번이요. 혼동으로 인해 밑줄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된 그 토지에 소유권을 상속받으셨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상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죠. 1번 바로 정답이죠. 2번 갑이 1번 저당권, 을이 2번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갑이 X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갑의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 순위 저당권이 뭐가 돼 버립니까? 순위가 승진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소멸 안 하죠. 3번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고 그 후 저당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저당권이 빨랐어요? 가압류가 빨랐어요? 저당권이 빨랐죠. 저당권이 돼 있고 그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 1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원칙은 저당권이 없어져야 되겠지만 여기서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면은 또 가압류에 의해서 또 그 지위가 불안정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압류를 밑으로 올라오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같은 맥락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 갑의 지상권에 대한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취득했다. 논리는 똑같습니다. 1번 저당권자는 지상권 취득했다고 해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순위 승진을 막기 위해서. 5번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의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이 빨랐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 들어온 거죠. 이때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셨네요. 똑같죠. 임차권이 없어져 버리면 밑에 있던 저당권이 어떻게 됩니까? 순위 승진하죠. 올라오지 마라.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2번,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애 보고 올라오라고 올라오지 말라고 소멸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 잘 모르실 만한 게 있어요. 힘내세요. 모르실 만한 게 있어요. 자, 만약에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을이 1순위 저당권자고 그리고 병이 2순위 저당권자일 때, 요렇게 있을 때 1순위 저당권자 을, 2순위 저당권자 병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을이 갑과 애 사이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을 하면 이러면 얘가 순위가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 안 하죠. 그죠? 매매의 경우 소멸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소유권 취득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셨다면 갑이 사망함으로써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을이 받으셨다. 이 상황입니다. 매매하고 조금 달라져요. 이러면 자, 그러면 저당권자인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갑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소유권이 상속으로 을한테 넘어갔다는 거는 특정 승계가 아니라 포괄 승계잖아요. 그럼 을한테 권리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무도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갑이 지고 있던 그 채무가 결국 을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채권과 채무에 혼동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받을 돈이 있다. 근데 그 돈을 누가 갚아야 된다? 내가 갚아야 돼요. 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한테 귀속됐으니까 채권, 채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종성에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저당권도 어떻게 된다? 소멸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병이 순위 승진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채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이 경우는. 자, 어쨌든 37번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문제 한 두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힘내세요. 자, 뒤로 넘기세요. 38번 문제. 갑은 을에 대한 채무 담보로 자신의 X 건물의 을 앞으로 1번 저당권 설정, 병 앞으로 2번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을이 1순위 저당권자, 병이 2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X 건물이 멸실되면 을과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나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물권이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근데 받을 권리가 없어지진 않는 거죠. 일반 채권으로 바뀌겠지만요. 자, 이번에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그쵸,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3번 을이 갑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맞나요? 매매로 취득하면 소멸 안 하죠. 병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4번이요. 을이 갑을 상속했다며. 상속으로 취득한 거라면은 채권 자체가 없어진다 그랬죠. 그럼 소멸한다고 안 한다고? 그럼 소멸하는 거죠. 4번 틀렸죠. 소멸합니다. 4번 정답. 5번에 갑이 병을 상속했다. 병은 2순위 저당권자고 이 권리가 갑한테로 넘어가게 됐다면 밑에 순위 승진할 애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저당권은 없어지겠죠.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 풀고 쉽게요.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물건이 멸실돼도 물건에 대한 가치 변형물이 남아있다면 담보 물권은 그 가치 변형물에 미친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물상대위라 그래요. 저당권자가 행사하는 물상대위. 자, 이번이요. 지역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소멸시효 걸립니까? 예. 용익물권 20년 걸린다 그랬죠. 걸립니다. 지역권. 용익물권. 자, 3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합유 지분 포기는 형성권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포기의 효력 생긴다. 아니요. 포기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하셔야죠. 3번 정답. 4번.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돼도 점유권 소멸 안 한다. 그쵸? 점유권이라는 건 혼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물권과의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5번에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근저당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죠. 근데 그 원인이 무효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소멸했던 근저당이, 그쵸, 부활하게 되죠. 부활.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좀 쉬었다가 점유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